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우여고 2학년 2학기 기말 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중 전수조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전수조사 용어를 좀 아느냐? 이런 얘기 같은 문제인데요. 주어진 자료를 이제 모두 다 조사한다 이런 얘기죠. 와, 강의 수질 조사, 강물 전체를 다 수질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수박의 당도 조사를 한다. 전부 다 조사하게 되면 이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흉부 엑스레이 조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모두 다 조사해야 되는 건 3번이 자연스럽게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액정의 강도 조사, 모든 제품 강도 조사에서 모두 다 파괴해버리게 되면 또 판매할 제품이 없는 거죠. 역시 수명 조사도 전구 수명 조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조사하게 되면 수명이 다한 전구를 팔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워낙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차분하게 좀 읽어보면 어떤 것들이 전체의 자료들을 이제 모두 다 조사해야 되는 건가, 그것만 확인해가면 그런 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용어를 좀 아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였습니다.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스펙테이션 엑스파 이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은 이제 모평균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와우, 평균 10을 따라가는 거니까 평균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시그마 x일까요? 시그마 x 제곱 이런 형태가 될까요? 이런 형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00개인 표본을 두고 있으니까 100으로 좀 나누면 되겠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산이 20 제곱이니까 400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계산은 좀 4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또 가볍게 또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 자, 이제 모집단 하고 그 다음에 표본에서 구한 거 하고, 아마 사실 가장 먼저 공부해가지고 용어하고 기호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가느냐, 이렇게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깔끔하게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러한 것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요,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처리도 좀 생각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표준화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열심히 좀 구하면 되겠죠. 10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x-m 처리되는데 x 값이 마이너스 10에서 2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10에서 20을 빼면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자, 그렇게 되면은 약분해서 이제 계산 처리하게 되면 z값 자체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런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1부터 3까지 계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0.4987 이렇게 나온 거에서 1에 해당하는 값 0.3413 이렇게 쳐야 되는가?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되죠? 빼면 좀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빼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4에다가 여기다가 7이 되겠고 5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1574 이렇게 쳐야 됩니까? 0.1574 해서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규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제한 조건에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없는 거죠. 구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제 표준화 과정, z값 자체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표준화 과정 딱 정확하게 거쳐서 필요한 확률 딱 구해가면 되는 가장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대표 유형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자, 이제 분산이 좀 주어져 있죠. 분산 주어져 있을 때 다음에 좀 확률 구해달라 이랬는데, 분포에서 이제 n을 좀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자, 이항분포 n, 그 다음에 4분의 1이 p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라 그럼 이제 np 이렇게 구하겠고,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npq 이렇게 구했었죠. 이때 이제 가르쳐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 이렇게 좀 가르쳐줬는데요. 이 식을 좀 잘 다시 살펴보면 n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한 결과가 225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풀이 하려면 이제 평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니까, 사실 np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즉 4분의 1을 좀 구하게 되면요, 3분의 4 곱하기 225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약분을 좀 미리 해볼까요?
4 곱하기 1은 있고 3, 7이 21에다가 15니까 3, 5,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럼 5, 4, 20에다가 4, 7, 28,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평균이 뭐 300입니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를 보니까 뭐 330번부터 345일 때의 확률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시행 횟수가 좀 충분히 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자, 이쪽 이항분포를 또 뭘 따라가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좀 300이 되겠고 뭐 분산이 좀 가르쳐줬으니까 편자는 뭐 15제곱 해서 루트를 씌워가지고 표현해 가면 되겠죠. 15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간다면 평균이 좀 30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330번부터 345 이렇게 일어날 확률들 이런 부분들 좀 구해야 되나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식에서부터 이제 그럼 계산 좀 한번 해 가볼까요? 330부터 345보다 작은 형들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15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15로 좀 나눠주면 되겠고요. 330에서 300을 빼면은 뭐 30이 되겠고 이쪽 뭐 45 이렇게 제대로 항목. 자, 그다음에 뭐 이거 약분하게 되는 거니까 z 값이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2하고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표에서 3일 때의 확률 4987 그다음에 2일 때는 477이 이렇게 되는 거죠. 0.4987에서 0.4772를 좀 빼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 1, 2, 0.0 이렇게 좀 처리되는 되는 거죠. 0.0215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중간에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좀 정규분포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항분포를 앞에다 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확률 구해가는 건데 뭐 이것도 조금 이제 그냥 곧바로 구해가게 되면 수월할 것 같아서 수월하다고 좀 생각했는지 중간에 좀 이렇게 좀 미지수를 좀 하나 집어넣어서 사실 좀 이항분포에 대한 이론도 좀 살짝 좀 하나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좀 결국은 평균하고 분산을 좀 찾아서 정규분포가 되는 이런 식을 좀 써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살짝 좀 변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알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표준화 과정 거쳐서 확률을 좀 구해가는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런 절차니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뒤죽박죽 된 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연결돼 간 거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확률들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본다면 평균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6보다 작은 확률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구하라 이런 형태가 좀 써져 있고요. 또 한쪽은 평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7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근데 지금 확률이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k는 좀 평균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표시해서 가야 0.5보다 큰 이런 확률들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문제는 좀 꼼꼼하게 주어진 식들 좀 잘 살피게 되면, 자, 이제 표준 편차가 같거든요.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일치하는 거죠. 즉 평행 이동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평균에서부터 6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해당하는 수치니까 K 값도 평균 27에서부터 6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수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계산하지 않아도 21분의 이렇게 21입니다라고 해서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좀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뭐 식을 좀 써가지고 x가 뭐 16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구해갈 때 이게 좀 표준화 과정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시그마 분의 그러니까 3분의 이렇게 좀 계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10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되겠고 이쪽에서 구할 때도 y라는 변수 값이 그 다음에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될 때 이거 뭐 계산해 갈 때 z 값으로 계산할 때 또 3분의 이게 지금 3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k-27에서 이제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뭐 확률이 좀 같아지려면 한쪽이 이제 양수라면 한쪽은 이제 음수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이게 좀 나눠주는 이런 값들 형태가 좀 똑같은 그런 모양이 나와서 같아지려면 당연히 똑같은 차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좀 더 수식이 나왔으니까 3분의 k-27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한다면 이쪽에 이제 계산 결과가 2 값이 됐으니까 이쪽 값은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고쳐서 풀이를 진행하면 결국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이론 공부한 부분들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좀 센스 있게 대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거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잊지 말고 다음 문제 다른 풀이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음료수 당분량은 평균 모르고 표준편차 5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20g 이상 확률을 열심히 구했더니 98%였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건 뭐 제트값 좀 주어진 거고요.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요. 알겠습니다. 평균은 좀 M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20g 이상일 확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지금 0.98이다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자, 근데 이런 거 좀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가운데 이게 좀 0.5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반대편 쪽만 절반 이쪽 나머지 부분만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0.48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좀 구해간 것은 이제 문제 주어진 수치하고 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캐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20보다 클 확률 좀 구해달라. 표본 평균이죠. 20보다 클 확률 좀. 아이고, 20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Z값을 가게 되면 표준화 해야 되는데, 자, 루트 n분의 지금 100개의 캔을 가지고 조사했으니까 10분의 대갖고 표준편차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m 이래서 이제 계산해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 확률이 이제 0.98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 자, 이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1 했으니까 2가 되겠죠? 20-m에서 이제 계산해 가야 되는데, 이때 나온 이 Z값이 문제 주어진 부분하고 연결해 가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20-m 이런 결과가 마이너스 1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당연히 m값은 21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1. 자, 4번이 답이 되겠는 그런 내용. 뭐 주어진 내용 좀 차분하게 뭐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항목이라면 이제 표준화 과정이죠. 표준화 과정 이렇게 될 때 z를 구해갈 때는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에서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표본 평균 구했을 때는 이제 구해갈 때 이제 표준화식이 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조금 이제 정규분포일 때랑 좀 살짝 다르니까 이 부분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 가는 이것도 뭐 이론에 뭐 이렇게 좀 잡다하게 다른 내용이 붙지 않은 뭐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깔끔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군요. 자, 이런 거는 뭐 독립시행 형태의 볼 때 확률이죠. 432 컨비네이션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시저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다시 432 K.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뭐 4분의 3의 K제곱 이렇게 좀 쓰고 나머지 4분의 1에 432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일단 제대로 된 형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확률 변수에서 이제 모든 부분들 좀 다 나와 있는 그런 형태라면 자, 이제 독립시행 확률 좀 쓴 건데 확률 질량함수 이렇게 되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이제 분포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무슨 분포? 이항 분포가 된다. 이런 사실들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걸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432번 시행했고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인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확률에 자, 333번째부터 432번째까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시행에서 그것도 역시 충분히 크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평균도 구해야 되겠는데요. 432에다가 4분의 3을 하게 되면 4일은 4, 48, 3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8이 24 그러니까 324번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곳에다가 또 이제 또 4분의 1 또 곱하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렇군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28에다가 47이 2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거기다 또 3을 좀 곱하기 해주었으니까 80이니까 9의 제곱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정규분포 모양을 좀 살짝 좀 그려가게 되면요. 평균이 324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333 숫자들이 크네요. 요거보다 클 이런 확률들은 좀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난 형태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확률 좀 다시 한번 좀 글 쓰겠으면요. x가 333보다 클 확률이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열심히 좀 거쳐가면 되겠죠. 자, 9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333에서 324를 좀 빼게 되는 이런 형태니까 뭐 9가 되는 거니까 z값은 또 약분하게 되면 1보다 클 확률이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1대 확률이 0.34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0.5에서 0.3413 이렇게 좀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158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0.1587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갔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뭐 수식 형태에 대한 표현들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이 좀 정확했다면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있는 건 아닌데, 자, 확률 질량함수 얘기하면서 수식 형태로 쭉 써져 있고 시그마에서 이제 구하라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표현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항목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이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곳에서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바로 뭐다? 이항분포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 있는 수치를 보고 시행했어고 확률들을 좀 구해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정규분포에 대한 수식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시그마 해가지고 확률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좀 까탈스럽게 표현됐네. 그 부분들이 뭐 333번보다 좀 많이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뜻파악하는 형태로 좀 적어주게 되면 뭐 이론들이 좀 깔끔하게 좀 연결된 거죠. 이 뜻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연결이 좀 잘 되어 있는 항목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냥 이항분포 그냥 시행 횟수의 확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그마에서 표현된 것들도 그때 확률 더하기 확률, 뭐 기호를 빌어서 좀 표현을 좀 살짝 바꾸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학습을 진행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신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n개의 표를 추출해가지고 목표기를 추정했습니다. 이때 이제 신뢰 구간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자 이제 목표를 추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x바를 좀 열심히 구하고요,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 역시 열심히 구하고 빼게 해주면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해가는 신뢰 구간을 구해가는 식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뢰 구간 길이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뭐 오른쪽의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되는 거니까요.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또 결론이 좀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 상황에서 일정한 신뢰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변화하는 값은 그러면 루트 n하고 시그마 이 결과밖에 없으니까 요 값을 가지고 이 값이 좀 큰 값이 또 신뢰 구간 길이도 가장 긴 값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6분의 4 이런 형태가 되겠고, 2번은 7분의 9 되겠고, 3번은 8분의 1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9분의 9가 되겠고, 5번은 10분의 1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보다 작은 것은 작용비다 이렇게 처리되면 1보다 큰 값들만 좀 살펴가면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분의 12보다는 8분의 12가 더 클 것 같고, 조금 둘 중에 하나로 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뭐 7분의 9하고 8분의 12를 비교해야 된다면 9, 8, 72에다가 여기는 얼마인가요? 27이 14에다가 8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84가 더 큰 거죠. 그럼 이제 3번 쪽이 좀 더 큰 거로 귀결 됐습니까? 그럼 이제 3번이 신뢰 구간 길이가 가장 긴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처리를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신뢰 구간 길이가 원래 긴 건 별로 안 좋은데, 참, 이렇게 좀 긴 쪽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좀 제일 짧은 쪽 조사하지. 자, 신뢰 구간 길이 자체는 너무 길어지게 되면 자료로서의 좀 신비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신뢰 구간 길이가 좀 짧은 게 뭐 특별하지 않은 이상 짧은 것이 더 좋다는 사실 또 기억해가면서 한 문제 또 풀이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15보다 클 확률이 0.5다. 그 다음에 확률도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노스 퀴즈인가요? 자,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평균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0.5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m 값이 15다라는 내용을 조금 좀 달리 표현한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뭐 가볍게 좀 그려놓고요. 평균이 15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이때 이제 11부터 19까지 이렇게 좀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간격 자체가 좀 4만큼씩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죠? 여기 그럼 이제 좌측에 있는 확률을 하고, 이제 우측에 있는 확률이 좀 또 같아야 되겠고, 이게 지금 9544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절반으로 또 나누게 되면 0. 어떻게 됩니까? 4, 77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77이 알겠습니다. 그럼 표에 가서 477을 좀 살펴가게 되면은 뭐 이해해나가는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좀 한번 좀 구해볼까요? 문제를 좀 뭘 할까요? 우리가 좀 확률을 좀 구해라. 뭐 11부터 크거나 같고 19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2배의 확률에서 뭐 15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5보다 크거나 같고 19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2배의 Z를 좀 고쳐가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 부분들인데 시그마 분의 19-15 했으니까 4에서 처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바로 계산한 표준화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곳에서 시그마분의 4 값이 2가 돼 있으니까 시그마가 얼마였다. 2였다라는 사실들을 좀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구한 다음에 13부터 18까지 구할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좀 연산을 들어가면 됩니까? 자, 확률 좀 구해가게 되면요. Z값을 또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표준 편차가 이제 2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13에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는 좀 3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표에서 1하고 2분의 3하고, 야, 이제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하기 해주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 7 이렇게 되는 거죠. 7, 7,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평균 이런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좀 숨겨놨는데 이건 좀 평균을 좀 숨겼다 하기 좀 너무 쑥스럽죠. 확률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뭐 평균은 잠깐 좀 표현만 좀 바꿔놨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표준 편차는 주어진 내용들 확률을 좀 열심히 잘 구해서요. 이게 지금 15에서부터 이제 대칭 구조된 숫자니까 이제 절반 부분들 이렇게 좀 살펴가는 그런 항목이 좀 되겠고 그 부분들이 이제 477이니까 그게 이제 표준화 값은 바로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다, 2가 돼야 되는 거다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해가야 되는 항목이 좀 숨겨져 있는 문제를 좀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뭐 다 구해진 다음에 좀 확률은 자연스럽게 또 나중에 이제 표에서 연결시켜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찾아가는 과정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문제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아주 많이 낯선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연습 조금 진행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요고 확통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점심시간은 표준편 정규분포를 딴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N명을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조사한 후 실내 구간들을 열심히 좀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B-A를 이제 실내 구간 길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만 골라달라.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걸 물어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M 값 이렇게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제 뭐 A, B라고 해준 값들이 각각 좌측 우측에 해당 값이고 B-A에서 구한 실내 구간 길이라는 것은 결국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 기억하고 뭐 이 내용 가지고 지금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은 표본의 크기는 같게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값에서 뭐 기억 문제 풀 때는 요 N 부분들은 좀 일정한 거죠.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요 N 부분들은 항상 뭐 일정한 값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이 Z 값이 어떻게 된다? 커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신뢰도를 갖게 하고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 부분들은 이제 일정한 거죠.
그 다음에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늘리면 실내 구간 길이는 근데 이제 분모에는 이 숫자가 좀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게 되면 이제 계산값 했을 때 이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작아져가는 거니까 실내 구간 길이는 짧아진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은 뭐 신뢰도는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크기를 이제 4배로 늘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z 했을 때 여기는 뭐 값은 뭐 다 일정한 그런 상태인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요 n 값을 지금 4배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뭐 4n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실내 구간 길이는 2배가 이게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는 것 때문에 지금 2배라고 하는데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절반으로 어떻게 되면 짧아져야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2배라는 표현보다는 2분의 1배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이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대단한 거 없고요. 그냥 뭐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다면 실내 구간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고 문제에 맞춰서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식 딱 그렇게 좀 구해놓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 표현을 우리가 좀 대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식 일단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좀 기억하는 학습부터 진행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균하고 표본평균과의 차가 1 이상일 확률을 열심히 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x파하고 m하고 차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 해주면 되죠. 이게 이제 1보다 이상이다. 1 이하를 구하면 되죠. 1 이하를 이렇게 해서 작은 거에서 0.96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와우. 뭐 표준화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z값 이렇게 열심히 구해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칭 구조 형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대신 여기까지 하면 루트 n 분의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크기가 n이니까. 그러면 루트 n 여기 좀 써야 된다는 얘기죠. 시그마 4 처리되어 있고 여긴 뭐 차가 1이니까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한쪽을 좀 0으로 해서 뭐 2배 처리해 가면 되겠죠. 2배 처리해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0.48에 해당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에서 0.48 이렇게 처리해서 가는 항목.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이 값하고 이제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된 이 결과의 z값이 2가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럼 8에다가 n은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n값은 64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재미나게 딱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좀 제가 그래도 좀 약간 좀 센스 있게 좀 하려고는 했는데 이거 좀 뭐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차가 1 이상일 뿐 이제 작은 쪽으로 해가지고 0.04 이제 반대편으로 쓴 거니까 대단한 건 아니죠. 중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범위가 안쪽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간 거고요. 대신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표준화시켜간 값 썼을 때 이제 대칭 구조 2배가 되는 거라서 절반 쪽으로 해서 이렇게 0.48로 이렇게 좀 써간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눈여겨보면 뭐 곧바로 이제 뭐 이론이랑 딱 매치업돼 갈 수 있도록 좀 제가 이런 형태 써간 거니까요. 문제의 뜻 파악을 해가면서 그에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써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제 설명을 듣고 연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중간에 이렇게 나온 식에서 뭐 연산하는 절차 자체가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뭐 자연스럽게 그게 뭘까요?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좀 연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완전 충전 시간이 평균 20분이다. 표준 편차인 정유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한 대를 선택해가지고 22분 이하일 확률들은 좀 잘 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평균이 이제 2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분 이하일 확률들을 열심히 좀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이 지금 0. 얼마다? 9이다 라고 좀 돼 있는데 뭐 절반을 좀 뚝 잘라서 0점을 좀 사라지게 되면 그럼 오른쪽 부분들은 확률이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0.42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표준 편차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의 형태인데 나중에 여기 나온 이런 부분들이 0.42가 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뭐 표준화 과정이랑 연결시켜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우리가 22분보다 작을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표준화 과정을 좀 열심히 거쳐서 시그마 분의 이렇게 좀 구해가겠고요. 그 다음에 22-20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확률들이 뭐 0.92 이렇게 처리된 거죠. 자, 일단 이제 시그마 분의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풀어야 될 수치하고 이제 관련 연관성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바로 얼마가 되겠다? 1.4, 그러니까 10분의 14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약분을 좀 더 해서 써야 되는데. 자, 그럼 뭐 자연스럽게 시그마라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약분 여기 쓸까요? 시그마라는 부분들 그럼 뭐 역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뭐 계산해서 7분의 10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걸 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요. 그럼 17입니다라고 그럼 답을 해가면 되겠군요. 되셨죠? 자, 뭐 이렇게 대단한 부분들이 아니고 뭐 이렇게 미지수 자체를 뭐 큰 흐름틀에서 보면 뭐 일렬적으로 그냥 하나의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미지수 자체를 이제 갑자기 뭐 시그마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값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달라진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좀 대체해가면서 응용력을 좀 키워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박동수가 60 이하면 소맥, 100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건강검진해서 심장박동 열심히 조사했더니 평균 편차 이렇게 정균표를 딴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600명에서 소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36명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내용이 조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평균이 뭐 80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6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처리돼서 60, 그 다음에 이하, 100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조금 심장 박동수가 좀 느리다 빠르다 이런 학생들이 지금 이런 거 평가해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럼 확률들은 구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거라면 뭐 그 변수 x라고 잡아주고 그냥 사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60에서부터 100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표준화 과정 좀 거쳐가게 되면요. 표준 편차가 나와 있죠. 표준 편차가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이제 80을 빼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처리가 되면 되겠고 그러면 뭐 Z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확률들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되겠습니까? 2대의 확률 0.48 이렇게 되니까 2배 해주니까 0.4896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B급 진분이 나올 확률은 0.0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한 명을 조사했을 때 이렇게 소맥이나 그다음에 빈맥이 나올 확률이 이제 0.04가 되는데요. 600명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사하고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항법을 따라간다 해주면 되겠죠. 100분의 4 해서 좀 써놓고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또 600명이나 되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정규분포로 좀 식을 써놔서 뭔가를 좀 구해가야 되겠죠. 지워주고 46,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고 24에다가 다시 또 100분의 96을 또 이제 곱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이것도 좀 계산 좀 복잡해야 되는데 4, 25가 되겠고 4, 6, 24가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6, 1은 6에다가 6, 6은 36 이렇게 되는 거죠. 6,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분의 그럼 이게 또 4 이게 좀 이게 또 4제곱이고 6제곱 해주면 4, 6, 24제곱이 되는 건가요? 와우.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요. 자, 어쨌든 뭐 정상적이라면 600명 중에 뭐 24명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얼마를 물어보면요 36명 이상의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다시 또 이제 정규분포 이런 문제가 된 거죠. 24명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36명 이상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6명 이상 이렇게 또 열심히 좀 풀어가면 되겠죠. 표준화 과정 거쳐게 되면 5분의 24가 되겠고 36에서 뺀부터 12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좀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요게 이제부터 약분하게 되면 2가 되는 거니까 Z값이 그러면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 이런 형태. 요거보다 좀 큰 확률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0.49
요게 이제 2.5까지 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보다 이상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럼 뭐 0.01에서 2번을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와우. 이게 지금 정기분포 이론 문제 중에서 뭐 가장 최상급으로 이제 이론을 연결시킨 거죠. 자, 정규분포 이렇게 좀 해서 확률들을 구하고 그 확률을 구해간 거 가지고 이제 이항분포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따라가서 그 정규분포에서 다시 또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오호, 그럴싸하게 와, 너 거의 뭐 완벽하게 아름답게 어떤 표현이 좋은가요? 이론들이 연결이 좀 깔끔하게 좀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3번 연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1이 적힌 숫자, 2가 적힌 숫자, 3이 적힌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중에서 한 개의 공을 딱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데 똑같은 걸 두 번 해가지고 수의 평균을 좀 구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표현 평균이 또 2가 나올 확률들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제 두 번 꺼낼 거니까요. 1 꺼내느냐, 2 꺼내느냐, 3 꺼내느냐 이렇게 되는데 먼저 표부터 할까요? 그냥 변수 x라고 해서 x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하게 되면요. 자, 전체 공은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그냥 6개가 되어 있고요. 1개, 2개, 3개 이렇게 처리해서 뭐 합은 1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모집단에서 1, 2, 3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에 또 뭐 1, 2, 3 이렇게 꺼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 만들어가지고 x바를 구하면 되겠죠. 1 꺼내면 1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확률이 2일 때 부분이니까요. 1을 하고 3 꺼냈을 때 이때 이제 표현 평균이 2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들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생기는 3개의 확률을 좀 열심히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 꺼낼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1에다가 3 꺼낼 확률은 6분의 3 이렇게 곱하기 주니까 36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는 4가 되겠고 그 다음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들 36분의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약분하면은 18분의 5가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해서 확률은 18분의 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건 이제 모집단에서 뭐 이렇게 표본들을 좀 쭉 꺼낼 때 생길 수 있는 좀 표본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갈 때 우리가 좀 반드시 좀 고쳐야 되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때 좀 확률들이 조금 이제 뭐 다 동일한 확률들이 아니라서 좀 일일이 좀 계산해서 써야 되는 와우. 확률 분포표 만들어가는 그 절차 부분들에서 일부만 물어본 거니까 좀 다행이지. 이걸 또 뭐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뭐 계산하러 가면 매우 불편하겠죠.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좀 질문 던진 거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대신 이제 정확하게 문제의 좀 뜻 파악을 해서 여기서는 실수 없이 계산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5번 함께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이용 시간 열심히 조사를 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평균 표준몇차 알려져 있고요. 평균 좀 모르는 거죠. 16명 뽑아가지고 또 이제 직접 표본 조사를 좀 했습니다. 신뢰도 95% 추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모평균 표본평균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좀 식을 좀 잘 아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 알고 있으면 좀 되는 항목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변 뭐 좌변을 이렇게 뭐 빼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이런 값들 좀 이항시켜서 계산하게 되면 모평균하고 편평균의 좀 차 이렇게 되면 절대값을 씌우게 되게 되면요. Z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좀 작다 이렇게 좀 계산되겠죠. 뭐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요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95%는 좀 무엇을 써느냐? Z값은 1.96 쓰라고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몇 명을 좀 추출했습니까? 16명. 그러니까 4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문제도 3시간 됐으니까 3 이렇게 좀 대입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0.4416에다가 49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곳에 좀 3을 곱하면 되겠죠? 3927, 272, 그 다음에 27이 아니고, 3412에다가 14 이렇게 되니까 1.4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1.47 최대값이 돼가는 그런 내용. 뭐, 대단한 건 없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역시 식을 기준으로 알고 이항시켜도 이렇게 좀 차 형태로 좀 표시해 갔을 때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어진 이 값 계산이니까요. 그 부분들 뭐 대입해서 실수 없이 깔끔하게 계산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좀 당하고 그러면 안 되고, 대신 이제 문장이 기니까요. 긴 문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구나, 뜻 파악하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학습, 그런 관점으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평균, 표준 편차, 종류부터 해서 크기가 n인 표본들 또 추출했습니다. 자, 95%를 여기도 실내 구간 열심히 구했고요. 와, 근데 또 실내 구간 길이죠. 와, 거의 똑같은 패턴들이 등장하는데, b-a 값이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게 이제 뭐 1.6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를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는 좀 약분을 좀 미리 할까요? 표준 편차상 6으로 약분하면 되는가요? 일단 좀 쓰고 볼까요? 마음이 좀 급한데. 자, 1.96은 좀 써야 될 것 같고, 1.96 좀 써야 될 것 같고, 표준 편차 3도 써야 될 것 같고, 1.68은 좀 써야 될 것 같고, 루트에는 뭐 오른쪽은 이항식해서 곱하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소수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168 써놓고 2 곱하기 196 써놓고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루트 n의 최소값은 뭐 이게 주어진 값이 최소값이 돼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6 이렇게 좀 약분할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6, 2, 12, 6, 8이 4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요거는 또 얼마나 또 7로 약분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주어진 식 뭐 4로 일단 약분을 좀 먼저 하죠. 그러면 이제 4, 4, 16, 4, 9, 36 되겠고, 요거는 이제 4, 7,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이렇게 간단하게 이쁠 수가 7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n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제곱해서 결과 자체는 뭐 가볍게 49입니다라고 또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서 뭐 좀 나와서 우리를 좀 살짝 좀 당황시키는데 당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실내 구간 나왔다. 뭐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그죠? 실내 구간 식에서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식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값을만 딱 만들어 놓고 그럼 문제 형태도 딱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연산만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긴 문장에서 역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실내 구간 식을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1, 1, 2, 3 5개의 숫자가 있네요.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이제 x바라고 한다. 자,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요 모집단을 열심히 조사해 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1, 2,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뭐 확률들을 구하게 되면요 5개 중에서 2장, 2장, 1장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우리는 뭐 평균 좀 가볍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열심히 좀 곱하기 해주면 2, 4,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열심히 좀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5분의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6에 아이고 깔끔치 않은데 이거 좀 이거 계산이 좀 살짝 좀 불편한 그런 문제 계통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다음 그래도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 변수들을 좀 열심히 제곱하면 1에다가 곱하기 해주면 2 되겠고 4에다가 8, 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5분의 역시 19에서 계산 좀 불편하군요. 자, 분산까지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분의 19 빼기 평균 제곱이니까 5분의 9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통분해야 되니까 25분의가 되면 5를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5, 9, 45, 95에서 81을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럼 25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14 이렇게 돼서 우리가 좀 분산도 좀 구하고 평균도 좀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왜 이렇게 열심히 구했을까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균 표본 분산 이런 것도 좀 구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은 이제 변수 변환이니까요. 5배에서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엔 이거 어떻게 되면 이게 이제 모평균하고 좀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뭐좀 같아지는 항목이라서 그때는 이제 5분의 9를 좀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5분의 9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 9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나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분산이니까 변수 변환해주면 25 바리언스 x바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25 곱하기 n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5분의 분산 이렇게 됐습니까? 2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개라고 있죠? 그 다음 이제 25분의
14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래도 뭐 계산은 좀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죠? 이 변수 변환 해주는 게 사실은 뭐 계수들을 좀 깔끔하게 좀 처리하려고 좀 나온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모집단에서 평균하고 분산들을 좀 깔끔하게 좀 잘 처리해주면 결국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쭉 키포인트가 돼가는 식들은요, 이렇게 평균의 기대값은 이제 모평균입니다. 이런 부분들. 뭐 이거면 M이라고 써도 되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들을 구하게 되면 n분의 바리언스 x바 이렇게 x다 이렇게 되는 이런 항목, 이런 항목들을 뭐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걸 좀 점검해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중요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니까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또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우여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세계 보건기구 2014년 성인 기준 당분의 섭취량은 25g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젤리 한 개에 24g 표준편적 5인 종이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25개를 추출해가지고 25g 이상의 확률을 조사해봤고, 이번 또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또 조사해봤다 이런 얘기인가요? 똑같은 일정 엄청나게 좀 많이 버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뭐 열심히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가 뭐 구할 확률 자체 이제 뭐 x바가 25보다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뭐 표준화 과정만 열심히 좀 잘하면 뭐 별 지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5개를 좀 갖고 싶어 했다 하니까 루트 25,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애초에 표준 편차는 5였죠? 5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애초에 또 평균 자체는 24g이었으니까 여긴 좀 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와,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지금 Z값 자체가 뭐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쪽도 이쪽은 변수를 좀 그럼 y바라고 할까요? 좀 똑같이 뭐 25 이상을 구해가는데 똑같은 문자 쓰기 좀 뭐해서. 자, 대신 이번에는 몇 개를 추천하면 100개를 추천했으니까 이게 좀 10분의가 되겠습니다. 5 이렇게 처리되겠고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는 결국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올 확률들을 P고 이걸 뭐 Q다라고 처리했는데요. P값은 1일 때의 확률이니까 3, 4, 1,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문제에서 P-Q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0.5 마이너스 0.34 13이었나요? 3, 4, 1, 3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P값을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빼기 0.5에다가 Q가 2 이상이게 되면 이제 477이 이렇게 된 거죠. 477이 그러니까 0.477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0.5, 0.5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돼서 그럼 0.4772에서 0.3413 이렇게 좀 뺀 게 이제 답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0점 뒤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고 7에서 그럼 6에서 빼는 거죠. 6에서 빼는 거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이게 좀 계속 뭐 자릿수 더 안 되죠. 1, 7, 1, 3, 0.1359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0.1359 구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재밌게 구성되는데요. 뭐 특별하게 아니고 표본했을 때 뭐 개수를 이제 25개를 조사했느냐, 뭐 100개를 조사했느냐, 뭐 그때에 따라서 그냥 확률들을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구하라고 좀 돼 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실질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제 확률 자체가 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P 확률이 좀 더 사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좀 확률이 좀 차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개수에 따라서 좀 달라져가는 뭐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해가는 그런 형태. 근데 뭐 문제풀이 입장에서는 뭐 이게 좀 우리가 좀 학문을 해가는 게 아닌 거니까 주어진 조건들, 그죠? 자, 이제 표준화 과정식 여기 한번 더 다시 더 써드려도 되겠군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자, 이 부분들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실수 없이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쪽에서 살펴보니까 뭐 골고루 각 우리가 배운 이론들 골고루 좀 잘 포진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